저는 이것도 너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 많은 형사소송법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안 했죠. 그냥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자, 구체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검사가 직접 수사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수본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이 투표용지 관련 수사 있잖아요. 이것도 합수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합수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합수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검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에 검사 수사권이 없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라고 그런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개정 형사법을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형사법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정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자다가 지금 봉창도 드린 얘기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무슨 귀국 직후에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시사적이게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법 통과됐고 본인이 다 추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내가 법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라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명문으로 금지된 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안 읽어봤으면은 저기 판 읽기잖아요. 지금 판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재판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법조문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통령이 법을 안 읽어봤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못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원문 중에서 조문에서 증발해버린, 자, 이거부터 보여주세요. 검사의 수사권입니다. 196조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부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원래 조문 어떻게 돼 있었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라는 게 생각이죠. 일본식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자, 그리고 수사 범위를 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존법에는 그렇게 제한적이나마 수사 범위가 규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96조가 1항은 물론 2항까지 자, 개정법이 어떻게 됐어요? 자, 공란입니다. 다 삭제가 됐어요. 검사의 수사에 관한 조문이 통째로 삭제가 된 겁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200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출석 요구가 기본이죠. 사람 불러서 얘기 들어보는 게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원래 조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검사 쑥 빠졌죠. 사법경찰관. 불러서 얘기 들을 수 있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경찰만 할 수 있다. 또 있습니다. 긴급체포. 자, 200조의 3 보여주세요. 자, 이거 한자가 좀 많아서 제가 구조문 읽어드릴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긴급체포의 법적 요건을 적은 것이고 그 주체로 누굴 규정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자, 어떻게 바뀌었냐? 거기서 누구 빠졌어요? 검사 지운 겁니다. 사법경찰관은. 그러니까 긴급체포 누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검증, 구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구속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이게 지금 구속사유예요. 구속사유에 있을 때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자예요. 판사한테 관할 지방법원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검사한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너무 한자가 많죠. 법문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 검사만. 그리고 경찰이 영장 청구하려면 어떻게 했다? 검사한테 신청해서. 검사가 오케이 해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뀐 법 어떻게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그러니까 검사는 직접 영장 청구 못한다.
검사가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그걸 행사를 못하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연 시비가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검사가 중간에 경찰관 영장 신청하면은 이거 청구해주는 중간, 그러니까 도관이에요. 통로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조문 읽어드릴게요. 215조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 자, 215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검사가 수사에 필요할 때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문 자체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명문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안 돼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요? 저는 두 개 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자기 말대로 법을 안 봤다. 이건 정말 진짜 무책임한 거고요. 그리고 법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뭐다? 이건 책임 회피다. 이 법이 가져올 후과를, 나중에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본인 말대로 자, 법에서 명문으로 금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수사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 법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27조에 공소기각 조문이 갑자기 들어간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 논의도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거 민주당 TF안에도 없었고 어디에만 있었다? 김용민, 박은정, 대표적인 강경파죠. 아까 검찰 공무원들을 모멸했던 김용민 의원 안에만 슬쩍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자, 327조가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소추에, 기소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입구 컷. 이거 법원이 보기, 이거는 기소의 흠결이 너무 중대해서 이거 재판도 못하겠어. 입구 컷할 수 있는 사유들을 담은 게 공소기각 판결 조문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재판권이 없거나 이중 기소가 됐거나 이런 사유들만 있었어요. 너무 사실 중대해야지만이 공소기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가 슬쩍 들어갔다? 2호,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3호,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자, 이거 보고 우리 다 뭘 의심을 했어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조문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잖아요. 공소추를 검찰 수준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안 그러겠어요? 이거 잘못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그 도장 찍은 검사 감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리슬쩍 끼워 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조문에 의해서 자, 검사가 수사했다? 그러면 이 조문으로 공소기각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기각 2호, 3호, 아까 중대한 위법수사. 검사 너네 수사권 없는데 왜 수사했어? 중대한 위법수사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소했어? 이 소추재량 현재 일탈했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바로 이 조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장치는 지금 구멍이 제가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숭숭 났는데 이렇게 여차하면 범죄인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형사소송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ATP 말씀대로 이게 다 주관적 판단으로, 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관의 헌법상 기소권에 기해서 이렇게 제기된 사건을 맘대로 없앨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신 조문 보시면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가 중대한 위법인데, 뭐가 현저한 일탈인데 판사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범죄자들한테는 정말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주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결심할 때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 없는 죄로 날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재판 중간중간에도 절차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수사권 없어진 거를 모른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대통령 말대로 나는 법 안 읽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럼 이 읽어드린 법에 따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서 김세희 변호사가 잠깐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성폭행 당한 약자들 지금 어떻게 해? 방법이 없다. 그동안은 진짜 가족 내 성폭행 이런 것들, 엄마도 외면하고 아빠도 모른 척하는 이런 사건들 검사가 끌고 갔었다면은 앞으로는 방법이 없다. 김웅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이거를 그냥 폭행으로 송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검사가 이거 성폭행 같은데? 라고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얘기 들어봤자 피해자가 나 성폭행 당했어요. 장애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단서, CCTV 이거 아무리 검사가 받아도 이거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한테 뭐 보안수사 요구하면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미연 검사가 그 AI 자료로 한번 잘 만들어놨어요. 보안수사 요구하면 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하면은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을 해서 지연될 염려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10월 2일 법 시행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안미연 검사가 잘 그려놨어요. 자, 검사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죠. 이 사건 지난달에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한 건데 내가 5개 요구했는데 하나만 해왔네. 아유 그래 한 달 내 그거 뭐 5개 다 하긴 힘들겠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경찰이 할 수 없지, 뭐 다시 보안수사 요구해야지. 그리고 합니다. 자,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한 달 뒤에도 또 1개만 해온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보안수사 할 거 3개 더 남았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컴퓨터에 어떻게 돼 있어? 미제가 몇 개가 돼 있어요. 1500개. 그 안미연 검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파산지청 미제 600건이라고 파산지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안지청. 근데 600건이 아니라 1500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검사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저 만화에 보시는 대로 아이고 또 보안수사 요구해도 뭐 1년 내 1개월 내 경찰 다 못할 거고 뭐 언제까지 핑퐁하겠어? 그러다가 내 사건 더 쌓이면 나 미제만 늘어나니까 아유 그냥 사건 하나라도 털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냥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해서 사건 수라도 줄이자. 이렇게 해서 뭐 장애인 성폭행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그냥 혐의 없음 다 떨게 된다. 이게 바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불과 좀 얼마 안 남았죠. 2개월 뒤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는 뭐 하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해자들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그리고 조금 곤란한 점이라든지 그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들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서 증거로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은 뭐가 된다? 이 김정철 변호사, 서울시장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정철 변호사, 그 형사법 전문가예요. 자, 앞으로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정신과 상담 자격증으로 뽑아야 되나?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검사가 피해자 앞에 불러다 놓고 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닌데 헛웃음이 나오는데 변호사 자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는 있어야 된다? 상담 자격증. 이게 필수 자격이 된다. 아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자, 상담 기록. 이제 사건을 불러서 자 지금 피해자를 불러서 진술 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상담 기록으로 피해자의 고통의 위로와 공감만 해주는. 왜냐? 검사가 직접 증거 쓰지 못하니까. 자, 그리고 보안수사 안 되잖아요. 지금 저기 보시는 대로 재수사 요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서는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 불송치. 물론 경찰도 다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요. 경찰의 주요 업무가 사실 어떻게 수사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떤 치안이라든지 뭐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경찰로서는 더 엘리트 코스고 더 잘 나가는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드는 사건들 사명감만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불송치, 이거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선에서 그냥 이거 죄가 안 되면 혐의 없음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당신의 증거는 이 문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라 수사. 피해자가 원하는 게 위로예요. 수사잖아요. 근데 못하게 돼서 자 이제 앞으로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라 정신과 상담 자격증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자, 기존의 시스템은 어땠게요? 이거는 김혜원 변호사, 장애인권센터 대표 김혜원 변호사가 그동안 K사법 시스템이 어땠는지를 한번 이제는 잃어버린 K사법 시스템을 한번 되짚는 그 그래픽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경찰이나 검찰이나 우리가 범죄 피해를 당하면 어디나 신고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뭐에 강하냐면은 초동수사, 현장 출동해서 CCTV 확보하고 이런 거 잘해요. 경찰이 그건 훨씬 나아요. 현장 중심, 신속하게 증거 확보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해서 검찰로 보냅니다. 그럼 검찰이 기록 다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김세희 변호사 얘기한 대로 이거 보니까 중상해를 왔는데 이거 이 성폭력 의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수사주의하고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중상해가 아니고 이거는 강간살인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 넘긴 법원이 최종 사건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사종결, 그러니까 경찰이 나쁜 의도든 아니면 좋은 의도, 뭐 그냥 실제로 그렇게 끝날 사건이든 말아먹을 수 있는 사건까지도 검찰이 다 보고했고 또 수사지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백업을 했던 게 그동안의 K사법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안전장치가 폐지가 됐고 다 뭐만 남았다? 경찰 수사만 남은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얘 정말 범죄 피해를 당하면은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김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피해자가 되느냐 가해자가 되느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은 가해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문 제가 읽어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조문 전체에서 검사 수사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없는데 수사하면은 공소기각으로 그냥 사건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지적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하든 정말 없는 사람이 전세 사기를 당하든 그냥 울고 있어야 된다. 검사 앞에 가도 어떻게 된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위로와 공감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되려거든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까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세상 안 되게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황제님 한문이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충분한, 이거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제가 그 한문 읽는 거 보고 어떤 분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연식이 돼서 그런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자를 좀 배웠었거든요. 중학교 때 배운 한자 실력으로 이제 조금 약간 그 버텨나가는 상황인데 한자가 많아서 못 읽으셨나요? 자, 그래요. 진짜 ATP님 말씀대로 진짜 70년을 갈고 닦은 수사 노하우에 아까 김혜원 변호사가 잘 정리한 대로 그야말로 K형사사법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일거에 무너뜨린 겁니다. 한 번은 아니고 서서히인데 이번이 결정타였죠. 그 전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결정타로 무너뜨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